유원창의 사람과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지금 최근 이 지역에 많이 물밀듯이 흐르고 있는 동성애 혹은 관련 법안 그런 점을 놓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현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네.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네. 김태호라고 합니다. 네, 김태호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네, 저는 세럴 김사모라고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돕는 배필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인 소개하기보다는 누구의 부인이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조금 겸손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목사님 여기 나오신 이유 중에 취지 중에 하나가 네. 소위 이제 SB 48 예.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SB48은 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예. 킨더가든서부터 예. 고등학생들까지의 예. 그 학생들에게 네. 학교 내에서 네. 동성애자, 동성결혼, 그리고 성전환자 혹은 양성애자들의 생활 방식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법안을 SB48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반이 거진 다 통과됐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미 7월 14일 날 네. 제리 브라운에 의해서 도장이 찍혔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쪽에서 그 법안을 뒤집고자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명운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서명운동은 이제 딱 한 달 남겼습니다. 7월 네. 14일부터 90일을 우리한테 줬어요. 예. 오버턴을 하고 싶으면 90일 동안에 65만 개의 시그니처를 받아라. 네. 그리고 시그니처는 꼭 유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또한 시그니처를 받은 것 중에서 한 800개는 벌써 리젝트를 당했어요. 네.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목사님, 네.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움직임이 저희 한국 교회만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히려 미국 교회 측 아니면은 그 보수적인 정통 네. 결혼 또 그 가정 가치관을 이렇게 고수하고 그런 것을 네. 장려하고 있는 네. 여러 단체들이 이미 Stop SB48이라는 네. 그런 이제 기치를 내걸고 예. 홍보를 시작했었고요. 예. 그리고 중국 교회 네. 또 미국 교회, 흑인 교회 네. 이렇게 이 Stop SB48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네.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파를 초월해서 범교회 인종을 초월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 교회도 그 세가 상당히 크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 중국 교회는 프로포지션 A 때 네. 굉장히 선두자로서 뛰어줬던 교회들이에요. 네. 특별히 거기에 토마스 왕 목사님 같으신 분은 네. 지금 거의 86세가 되셨는데 네. 그분의 리더십 밑으로 네. 모든 중국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네. 이번 SB48도 굉장히 힘차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중국 교회는 젊은 층들이 또 이것을 반대하는 힘들도 있지만 아, 그래요? 네, 반대하는 네. 힘들도 있지만 네. 교회가 굉장히 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그 중국계 교회는 이민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으니까 네. 그 교세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중국 단체는 우리 한국 단체가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네. 그것을 먼저 교회에다가 인폼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네. 요번에 저랑 또 온누리 교회 한동희 형제라고 네. 함께 tvnext.org를 네. 먼저 급하게 만들어서 네. 이런 것들을 한인 교회와 또 한인 사회에 네.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심호하시는 데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죠. 네. 예, 거기서 지금 장년부 맡고 네, 장년부에서 애녹 초원과 네. 신방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계시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네. 신학교 다니신 것 같은 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 알고 보니까. 아, 근데 목사님, 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그전에는 사실 사전 정보가 굉장히 네. 부족했었습니다. 네. 아까도 그 중국 그 단체를 언급했지만, 네. 한국 교계에서는 사실 이런 미국 사회에 대한 정보의 인식 부족, 네. 그리고 또 참여 부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제가 이제 tvnext.org이란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부지런히 남가주 또 북가주 한인 교회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내용으로 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남가주, 북가주 네. 또 타 종교 다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기독교에서 네. 같이 연합전선을 피고 있군요. 네. 그럼 이제 사모님 이런 그 동성애, 동성연애 지금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거의 2000년 전에 성경시대부터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시대 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네. 확실하게 동성애들이 너무 넘쳐났거든요.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불바다가 됐고,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신약시대에 들어왔을 때도 이세벨이라든지 네. 그런 바알 신에 의하여서 동성애 쪽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통하여서 그룹 섹스, 네. 예, 그것은 네덜란드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2001년도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놓고서는 2005년도에 즉각적으로 근친간에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또한 덴마크에서 네. 그 그룹적인 성관계가 네. 다 보편화돼 버렸어요. 예. 그럼 그렇다는 그 그룹 그 섹스라는 게 네.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그쪽의 학교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를 네. 리포트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네. 그것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일본 TV를 틀었을 때 제가 네. 출장을 다닐 때 네. 어떠가다 잘못해서 7시 방송이었는데 일본 TV에서 네. 너무나도 문란한 것이 마치 코미디처럼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너무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용은 상세하게. 내용은 굉장히 그룹적인 성관계 쪽이었어요. 근데 그게 동성애입니까? 너무 아비우스하게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제가 출장 가서 그럼 일본도 거기에 네. 많이 벌써 이미 인보부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모든 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인 것 같고요. 그런데 네.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동성 결합을 합법화한 그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방금 네. 언급했지만 네. 중요한 것은 덴마크 교육청에서 네. 그 고교생들,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그 DVD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동성 간의 성관계 그리고 또 집단 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후에 여러 사람들의 항의를 통해서 이게 스탑이 되긴 했지만 네. 사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성적인 그 문란에 대한 것은 유럽, 미국,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 저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네.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알고 있지만 네. 사실상 통계적으로 딱 따져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less than 1%가 진짜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less than 1%. 음. 근데 그 사람들을 스포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이너리티라는 것을 이름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도부터 톨러런스라는 이름 아래 점점 합법화가 돼가면서 무조건 톨러런스를 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때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네. 이걸 다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진짜 동성애들은 참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예. 목사님 이제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가 가깝지 않습니까? 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곧 있을 샌프란시스코 시장 선거에도 네. 동성연애자 그 캐슬밸리 지역의 그런 그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되기가 어렵다 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정치적으로 그 상당한 그 압력 단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네. 어느 대도시에는 다, 네. 그런, LGBT라고 제가 이렇게 약자로 그 네. 이야기하지만은,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표를 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이 네. 의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LGBT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LGBT는 레즈비안 그리고 게이 네. 그리고 바이섹슈얼, 그 트랜스젠더를 줄인 여러분 이제 아셨죠? 약어입니다. LGBT 약자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2세들은 그것을 사모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 2세들은 안타깝지만 또한 저희들의 책임인 것도 같아요. 지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대답은 워낙에 어릴 적부터 예, 부모님들 몰래 학교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 또한 어떤 그 하이스쿨에서는 디어필드는 하이스쿨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사인까지 받아서 동성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디어필드는 상당히 유명한 사립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디어필드라는 하이스쿨에서 Do not tell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님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Don't tell your parents.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됐고, 이번 프로포지션 8 때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Don't tell 하고서는 학생들 전체를 동성애 결혼식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나중에 얘기가 돼서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 아이들은 다 사인을 했어요. I will not tell my parents. 나는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인하는 것도 forcefully 한 것이고 그렇게 데려가는 선생님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한국말로 하면 주입식 교육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권 이분 1.5세권들도 어떤 데이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데 사모님, 목사님한테 제가 여쭈고 싶은데, 그럼 이제 우리는 1세니까 저희 그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2세는 학교에서나 혹은 클럽에서 항상 그런 이슈들을 몸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2세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랬을 때, 그럼 2세들은 그거를 나름대로 자기가 그 솔루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2세들 생각은 예를 들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자세를 가지고 전체 무리의 다수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 2세는 그 자기 입장을 어떻게 견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학교나 친구들 간에서 이제 고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만일 그 대다수가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정말 그 친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고집을 한다면. 하지만 비록 혼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자기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전혀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한 어떤 올바른 또 논리.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스탑 SB48도 어떤 뭐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뭐 사회에서 내몰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지고 보호받아야 되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학교에까지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군요. 근데 사모님, 근데 그 지금 교회에서도 미국 PC 그 USA 그 뭐 연합장로교회라든가 혹은 그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한다 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목사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알아서 목사님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결혼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권한을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파스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은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결혼시켜주고 싶지 않을 때 노를 했다가는 잡혀 들어가시거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 근데 그런 마인드를 동성애자들이 읽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 하고 법적으로 약속을 해준 거죠. 네. 근데 목사님, 네. 사실상 우리 현실 삶의 적용에 있어서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는 네. 이러한 다문화 네. 혹은 또 다양한 것을 억셉하는 네. 그런 그 트렌드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히 이러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러한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생각을 자기네들도 신념을 굳건히 지키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만약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받침이 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 네. 결혼관,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갈수록 이제 다문화, 다인종, 하지만 그 다문화 다인종에 어떤 이런 그 동성애나 동성 결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소의 그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간에 그분들이 이제 믿고 계신 그런 신념, 네. 그 가치관만큼은 정말 귀중한 가치관이고 그런 네. 가치관을 통해서 또 건강한 가정, 네. 또 행복한 가정 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니까 네. 절대 이런 사회에 어떤 이렇게 조그만 움직임이나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예.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들의 권리도 인정을 한다. 그럼요. 그러나 네. 어떤 그러한 거. 근데 이제 우리 장소를 좀 가까이 옮겨서 네. 뒷마당 다시 한번 세노세 이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도서관에 그 포르노를 네. 그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 시설이 준비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데 그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그 얘기는 SB48이랑 다른 얘기지만 네. 또 비슷할 수도 있는 건데 법안은 다릅니다. 예, 예. 2009년도부터 저희가 산호제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예. 공립 라이브러리 가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서 예. 컴퓨터를 해서 내가 포르노를 보고 싶다 예. 하면 누구든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아서 계속 그것을 반대 운동을 했다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잠깐 그러면 미성년자다. 예를 들어 15살인데도 가서 누르고 볼 수 있나요? 9살짜리도 가서 눌러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살짜리도 아이패드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4살, 5살짜리가 가서 눌러서 본다면 볼 수 혹시 있습니다. 몰래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광고를 하면은 꼭 가서 보시는 분들도 생긴다고 하는데, 네. 저희 청년부 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네. 청년부 할 때 어떤 청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 저 거기서 어떤 남자가, 뚱뚱한 남자가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알고 봤더니 이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 뿐입니다. 네.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내도해서 말이죠. 네. 좁혀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받겠죠. 예. 특별히 또 교사가 어떤 가치관과 예. 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학교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교육 방침이 전달되었을 때 네. 특별히 크리스천 티처들이 많은 네.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정말 아주 명약관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 개인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클래스룸 안에 앉아 있지만 그 자신은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데 선생님에 의해서 그런 교육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앉아서 듣고 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미국 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하나 있었죠. 네. 이락 전쟁에 참전한 용사가 죽어서 이제 돌아왔죠. 네. 근데 동성연애자였어요. 뉴스 통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죽었을 때 켄터키인가 어디 캔사스에 있는 소위 이제 그런 이 기독교 그 에반젤리칼 분들이 와가지고 그 과외 앞에서 그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 좀 방해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 이제 동성애를 저하시는 분들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켄터키에서 온 교회가 그렇게 데모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죠. 그 최근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미국 전역에서 또 US 수프림 코트에서 미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에 임무한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무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궁금해 하시고, 네. 다 알고 있으시고, 또 뭐, 많은 분들은, 에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그 켄터키 사건 같은 것을 네. 볼 것 같으면은, 네. LGBT 클럽에서는 네. 자기네들이 방해받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미디어로 많이 확대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편인, 네. LGBT가 아닌 사람들이 LGBT한테 받고 있는 그, 바이런스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저는 바이런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네. verbal abuse에 physical abuse에 정신적인, 신체적인 네. 모든 어뷰스를 볼 수 있겠죠. 그거 어뷰스가 네. 말도 할 수 없이 많아요. 네. 하지만 그것을 특히 기독교에서는 사랑으로 참아야 된다 네. 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동성애적인 비해불이 있다. 그것은 네. 사실이다. 넘버 원. 네. 넘버 투.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기독교인이라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자연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몸에 해롭습니다. 그것은 미디어에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보려고 하면은 통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네. 얼마만큼 우리 몸에 네. 그 행위들이 해롭고 우리 몸에 해롭다면 그것은 가정을 침범하는 것이며 가정을 침범한다면 사회를 침범하는 것이며 네. 사회를 침범하면 나라가 침범되면 세계가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해롭습니까? 우선적으로는 네. 예를 들면 유럽의 히스토리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이 네. 미국이 동성애가 유럽의 히스토리를 밟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친상간 네. 합법화됐고요. 네. 그 다음에 남매들, 형제 자매들의 관계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볼 때 다운 신드롬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 퍼스네지가 훨씬 더 높게 됩니다. 또한 네. 거의 50% 넘게 네. fatherless 네. 아이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네. 또한 왜 fatherless냐? 고아들이 많지만 네. 동성애자들은 고아들을 자기들이 데리고 오겠다. 네. 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된다면 결국 이 세계의 파퓰레이션은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것보다 더 이상 지금 유럽의 히스토리를 볼 때는 또한 아이들의 디프레션이 네. 동성애 부모님들 밑에 있는 아이들의 디프레션이 네. 엄마 아빠랑 있는 아이들의 디프레션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이런 네.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지금 현대의 사회를 살고 있는 프로페셔널들,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그런 그 유수한 직장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거죠. 네. 근데 본인은 동성애를 받지는 원하지는 않죠. 네. 더더군다나 자기는 원하지 않죠. 네. 그냥 트로디셔널한 전통적인 그런 그 삶의 성문화 네.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데 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그 말조심이라든가 네.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본인으로서 그들의 입장은 인정하고 싶은데 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그 사랑의 행위는 억셉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겠냐 이거죠.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SB 48이 이제 통과되고 이제 가르쳐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겠죠. 예.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네. 그런 분들도 어떤 동성애자들의 그 기본 뭐 인권까지 네. 침해하는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지만 정말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든 방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될 권리는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있고 그분들의 자녀에게도 있는데 근데 이런 SB48이라는 이런 법안이나 또 유사한 법안들이 자꾸 나오고 또 통과되고 한다면 정말 이때까지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 또 결혼관 그런 가정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하는 지주 중에서 상당히 그 컨스트럭티브한 자세를 가지고 신고된 것 같아요. 이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그 시청자들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확고하시죠.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 한테는 어떠한 그런 그 위스덤, 어떤 그런 그 현명한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우선은 제가 게이와 레즈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다음 저도 있습니다. 네, 긴 친구 프렌십을 갖고 있고요. 네. 네, 참 제가 많은 경우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또 지금도 얘기해줬던 것은 알고 보면은 정말 내가 동성한테 끌려 하는 케이스는 정말 30%도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이후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한테 너무 상처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나는 여자가 싫다든지 남자가 싫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게이와 레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만난 케이스에서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 한 명도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고 어떤 사람의 죄가 작은 것은 없다고 봐요. 네. 예.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 창조의 원리, 우리 사람이 창조되고 우리 몸의 순리, 우리 몸에 순리가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의 몸의 순리, 여자는 여자의 몸의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더 건강하고 더 미래가 밝고 그것이 순리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순리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공심이 많을 때 나는 왜 동생한테 자꾸 끌릴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동성에게 끌린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에는 어떤 일이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참 악이 많이 사모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이제 던질 질문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성애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인헤런트, 나는 내 속에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미국의 어떤 한 닥터가 클리니컬리 자기가 이제 프루브를 했다고 어떤 몸에 있는 어떤 유전자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born to be 그런 이제 그 동성애자 어떤 그런 것을 더욱 확고해주는 이제 계기가 생겼는데 사실 클리니컬리 그것이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다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론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한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또 더 깊이 이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다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 그냥 나의 그 육체가 끌리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거나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또 두 분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결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그 김태호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모시고 저희 그 동성연애에 관한 SB48하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처음으로 저희가 동성애는 어떤 것인가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등 여러 가지를 잠깐 그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해봤습니다. 물론 충족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로 같이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원창의 사랑과 이야기